자, 8장에 이제 JSP 페이지 액션 태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액션 태그라고 해서요. 태그는 태그인데 우리가 이제 HTML 태그라고 그러죠. 또 이제 이 HTML 태그 외에도 뭐 XML 태그도 있고 그죠? HTML 태그든 XML 태그든 이제 꺽쇠갈로 그 안에 태그명이 이제 들어가고 그죠? 시작 태그와 닫는 태그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사용되는 태그들이 있고 단독으로 시작 태그로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태그도 있습니다. 이제 표기법 중에 이제 시작 태그로만 사용되는 태그 같은 경우에는 닫는 태그에 있어서는 역슬래시 기호를 같이 붙여가지고요. 시작 태그이자 끝 태그다, 여는 태그이자 닫는 태그다, 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JSP 페이지의 액션 태그는 말 그대로 JSP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JSP 명령인데 태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태그, HTML 태그처럼. 그래서 이제 요 8장에서는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션 태그들이 어떤 게 있고, 각각 이제 액션 태그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JSP 쪽에 소스 코드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다뤄보셨기 때문에 JSP라는 페이지를 만들 때 보면 HTML 태그도 보이고 그죠? 그 안에 이제 HTML 태그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HTML 문서 안에 자바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액션 태그 여기 이제 설명 간단하게 볼게요. 자, JSP 페이지에서 페이지에 모듈화와 흐름 제어. 자, 모듈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와 있죠. 부품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모듈화. 프로그램을 뭐 이제 이것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용어가 나오는데 이 모듈이라는 이제 이 개념을 그냥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형광등이 있는데 얘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저기 형광등 하나가 날아갔어 보죠. 형광등 저기 이제 하나가 이제 고장 났다. 그러면 전체를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 낭비죠. 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한 10%가 고장이 나 있고요. 90%는 멀쩡해. 그런데 이제 그 90% 멀쩡한 거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일체형. 그러니까 부품을 갈아 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지 않으면 전체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형광등 보시면 형광등 저 등 나가면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부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거 이제 갈아 끼우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 이제 모듈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이제 하고자 할 때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버그가 난 부분을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모듈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따라 가지고도 실제 이제 개발할 때 전체 이제 그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작성을 하죠.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보통 이제 해석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고요. 같은 행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정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우리 이제 뭐 if문이라든지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든지 뭐 반복문, while문이나 for문이라든지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차례대로 다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반복적으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또 어떤 부분은 점프하는 부분도 있죠. if else 부분처럼 그죠? 참일 때는 if 블럭, 그렇지 않으면 S 블럭 실행한다든지 특정 소스 코드를 건너뛰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흐름 제어입니다. 소스 실행 흐름을
개발자가 명령어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JS 페이지에서 페이지의 모듈화와 흐름 제어를 위해서 include나 forward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nclude는 앞에 디렉티브 기억나시죠? include 디렉티브, include 디렉티브 사용해서 뭐 tab.jsp, bottom.jsp에서 그 소스 코드를 외부에 JSP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불러올 때 그 include 디렉티브라는 거 사용했었죠, 그죠? 요 include 디렉티브도 있고요, include 액션 태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ward 액션 태그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페이지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페이지 이동. 그런 이제 액션 태그. 액션 하면 뭔가 동작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자바 빈의 사용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자바 빈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 얘기합니다. 클래스. 자바 시간에 배우셨던 그 클래스 있죠, 다뤘던 클래스. 내가 이제 객체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야 되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 new 해서 객체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JSP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그 클래스의 이제 객체를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자, 자바 빈 클래스가 있으면 이 자바 빈을 사용하기 위한 액션 태그는 use bin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고요. set property, 여기서 보면 set이니까 값을 집어넣는 거죠. property 속성이잖아요. 속성에다 값을 집어넣는 액션 태그. 다음에 get property는 가져오는 거죠. property 속성 값을 가져온 읽어오는 거. use bin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클래스 자바 빈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 해서 실제 이제 JS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액션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인 사용을 위해서 플러그인 액션 태그를 뭐 제공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써요. 지금 이제 이거는 잘 쓰지 않고요. 자, include 액션 태그와 forward 액션 태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태그라고 하는 JSP 명령어입니다. JSP 태그고요. 그래서 JSP 페이지의 모듈화와 흐름 제어할 때 요런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제 액션 태그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제어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A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요 실행을요 B라는 페이지 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고, 그래서 B라는 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로 이제 실행이 되다가 다시 B에서 C라는 페이지로 제어를 또 넘겨줄 수도 있고, 그 웹사이트는요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책 교재 보시면 책은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 장의 종이, 그러니까 내용이 안에 이제 종이에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여러 장의 페이지, 여러 장의 종이가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음이 돼서 책이 되는 것 듯이 웹사이트는 웹페이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들의 제어를 이제 실행을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원 가입 폼에 회원 가입 데이터를 넣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그 등록 버튼 눌렀을 때 그 이제 실제 서버 상에 그 회원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JSP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요, 뭐 유성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처리를 하고, 또 이제 그 회원 정보를 실제 이제 DBMS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페이지를 또 호출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저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런 회원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다 하는 그런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또 이동을 해야 되죠. 그걸 사람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제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제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태그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의 제어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포함은 이제 include, 그러니까 앞에서 include directive라고 해서 파일이라는 이제 속성
사용해서 외부에 있는 JSP 파일 경로로 파일명을 지정해주면 그 소스 파일 그 파일의 소스 내용을요 불러와서 삽입을 해주죠. 그때도 이제 포함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 액션 태그에도 include라는 액션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여기서는 이제 소스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가서 그 페이지를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 결과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약간 이제 포함한다는 거는 비슷한데 요것들은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스를 포함시키느냐 결과를 포함시키느냐. include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소스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액션 태그 이제 역할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액션 태그 이제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빈이라는 거 앞에 설명드렸죠. 클래스 클래스 사용해서 객체 생성해서 JSP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빈 이 자바 빈 클래스 만드는 방법도 뒤에 나옵니다. 자바 빈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바 빈도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유즈 빈이라는 액션 태그, set property, get property 그런 이제 액션 태그들 사용합니다. include, forward, use bin, set property, get property 이런 이제 액션 태그들.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자바 애플릿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 기능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예전에는 자바 언어 사용해서요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작성했었거든요. 그 애플릿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액티브엑스하고 비슷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예전에 익스플로러에 보면 액티브엑스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요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안상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해킹도 자꾸 당하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자바 애플릿 만들어서 뭐 실행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안 써요. 안 써요.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씁니다 지금. 자, JSP에서 제공하는 액션 태그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 못 외우죠. 지금 앞에서 JSP 제가 이론 쭉 할 때 저 설명드렸던 뭐 스크립트 요소 3가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렉티브 3가지라든지 그 안에 이제 또 사용되는 또 이제 그 9가지 이제 내장 객체 그 다음에 그 내장 객체와 관련해서 뭐 스코프라는 게 있었죠, 그죠? 스코프. 안에 또 메소드가 그 내장 객체마다 많았죠, 그죠?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전체 이제 산을 보고, 그죠? 그다음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션 태그 한번 볼게요. 자, 액션 태그 보면은 어떤 액션 태그가 있느냐? 먼저 이제 include 액션 태그가 있습니다. 자, include 액션 태그는 태그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꺽쇠갈로 JSP include 이렇게 됐습니다. 액션 태그는 요 꺽쇠갈로 열고요. 그 JSP 콜론이 항상 붙어요, 앞에. JSP에서 사용하는 액션 태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JSP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액션 태그는 꺽쇠갈로 JSP 콜론으로 시작하고요. 요 뒤에 이제 콜론 뒤에 부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름이 태그 종류, 여기 이제 태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션 태그의 이름 이렇게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JSP include 요게 이제 액션 태그라는 거죠. include라는 JSP 액션 태그. 자, 요거 이제 역할 어떤 이제 기능을 하느냐?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액션 태그다. 자, include 액션 태그요. 자, 앞에 있는 JSP 콜론은 디폴트로 붙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기 따로 액션 태그는 액션 태그다 하면 꺽쇠갈로 JSP 콜론을 시작합니다. 이거 보면 이거 액션 태그구나. 소스상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요 액션 태그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액션 태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forward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서 이제 A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실행을 A라는 페이지 실행 끝나고 나서 B라는 페이지로 가서 B라는 페이지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를 넘길 때, 그래서 페이지 사이에 제어를 이동시킬 때 forward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은 잘 안 쓴다 그랬죠. 이걸 몰라도 되지만 예전에 이제 ActiveX처럼 웹브라우저에 자바 애플릿 형태로 작성해 놓은 이제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즈빈, 유즈빈 액션 태그는 빈을 사용하는 거죠. 자바 빈을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액션 태그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그 이용해서요, 자바 빈 클래스로부터 자바 빈 객체도 만들고요, JSP에서 이 이제 객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 빈. 자, 그다음에 이제 set property 액션 태그는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가 우리 클래스의 필드, 멤버 기억나시죠, 그죠? 클래스 만들 때 자, 우리가 뭐 또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필드, 뭐 멤버, 멤버 필드, 뭐 멤버 변수, 뭐 그죠? 그래서 요 set 프로퍼티는 프로퍼티의 값을 세팅할 때, 저장할 때, 특정 이제 속성의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할 때 쓰는 거고요. 객체의 요 자바 빈 또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속성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 세팅할 때 set 프로퍼티 쓰고요. get 프로퍼티, 자 액션 태그는 프로퍼티의 값을 얻어낼 때, 그래서 자바 빈 안에 있는 그 프로퍼티 속성 그 필드에 있는 값을 읽어낼 때 사용하는 액션 태그가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들은 다 태그죠. 태그입니다. 태그 형식이죠. 그래서 액션 태그, JSP 액션 태그라고 해서, 자, 이런 이제 기능을 실행하는 액션 태그들이고요. 내가 필요하면 이런 이제 액션 태그 사용해서 기능을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SP 페이지에 모듈화할 때, 자, include 액션 태그가 있고요, include 디렉티브가 있는데,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include 디렉티브 꺽쇠갈로 %add 한 다음에 띄우고 include 이렇게 이제 해서 뒤에 이제 파일이라는 속성상에서 소스 코드를 이제 포함시킬 그런 코드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외부 JSP 파일이나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있는 파일을 지정을 해서 현재 파일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는 또 include라는 요 키워드는 같죠. 근데 하나는 디렉티브고 하나는 액션 태그예요. 당연히 이제 표기 부분 다르겠죠. 그러니까 include라는 키워드까지는 같은데 실제 이제 요 디렉티브 표시하는 방법과 include 액션 태그 표시하는 방법, 아까 include 액션 태그 보셨잖아요. include 액션 태그는 꺽쇠갈로 JSP include 요런 식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include 디렉티브는 꺽쇠갈로 %add 띄우고 include 한 다음에 이제 속성, 파일 속성 사용해서 소스를 포함시키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큰 차이점은 include 디렉티브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소스 코드를 현재 페이지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 소스 코드를 모아가지고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include 액션 태그는 그 다른 페이지에 있는 그 실행 결과 값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가서 다른 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 실행을 해요. 그럼 결과 나오겠죠. 그 결과 값을 현재 페이지에 되돌아오면서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그런 이제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nclude 디렉티브는 주로 조각 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뭐 메뉴 부분이나 뭐 푸터 부분, 회사 소개나 뭐 회사 주소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매 페이지마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nclude 디렉티브는 주로 이제 소스 코드, 조각 코드라고 그러죠.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자, include 액션 태그는 페이지를 모듈할 때 사용한다. 약간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include 디렉티브는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방식이고, include 액션 태그는 실행 결과 값을 현재 페이지에 제어가 넘어오면서 다른 페이지에 이제 실행 결과 값을 가져와서 포함을 시키는 그런 이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템플릿 페이지 작성할 때 보통 사용한다. 어떤 이제 틀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틀을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위에는 타이틀이 나오고 가운데는 뭐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뭐 제일 아래쪽에는 뭐 종합 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템플릿이 있고요. 거기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이제 원래 뭐 그 양식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템플이라는 게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쓸 때 주로 이제 이용을 한다. 자,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는 자, 모양이 꺽쇠갈로 JSP 콜론 include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뭐 그 include 액션 태그 모양이 딱 요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속성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꺽쇠갈로 JSP 콜론 include 다음에 요게 이제 뭐 HTML 태그 같은 게 꺽쇠갈로 다음에 태그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JSP 액션 태그는 꺽쇠갈로 JSP 콜론 액션 태그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액션 태그명 뒤에 스페이스를 넣어 가지고요. 뒤에 속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요 형식은 속성이 없는 형식이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속성까지 같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JSP 콜론 include 액션 태그 명이 나오고 한 칸 띄우고 페이지. 우리가 그 include 디렉티브에서는 파일이라는 속성 사용해서요. 그래서 이제 조각 코드를 불러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라는 속성을 씁니다. 액션 태그에서는. 그래서 페이지는 한 다음에 포함할 그 페이지 경로. 실제 이제 실행해서 그 결과값을 가져올 그 페이지 경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 해서 true라고 주죠. 플러시가 앞에서 우리가 out이라는 내장기체 할 때 출력용 내장기체죠, 그죠? 그 출력 스트림 기체라고 그러는데 그 출력 버퍼에 출력 그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할 내용을 모아놓다가 출력 버퍼 내용이 다 이제 차면요 플러시라는 걸 해준다 그랬죠. 오토 플러시 된다 그랬죠. 기본 플러시라는 게 이제 쏟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기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이게 쏟아 비우듯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우는데 어디로 비우느냐?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쪽으로 그 서버에서 처리한 결과값을 한꺼번에 전송을 하는 겁니다. 쏟아 비운다는 게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속성은 자 현재 페이지에 결과가 포함될 자 페이지명 이게 한글말인데 좀 덜 매끄럽다 그죠? 현재 페이지에 포함될 그죠? 포함될 결과 페이지 명을 적는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플러시 속성은 포함될 페이지로 제어가 이동될 때 자 현재 페이지에서 자 이게 이제 결과 값을 가져올 이제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할 때 그래서 포함될 페이지라는 게 이제 다른 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페이지에 가서 그 이제 결과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될 페이지로 제어가 이동될 때 현재 포함하는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한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플러시로 하면 이제 그 제어가 이동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이제 결과 출력 결과를 포함할 그 페이지로 이동할 때 먼저 플러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플러시를 하고 폴스 넣으면 플러시 하지 않고 이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어요. 다음에 이제 include 액션 태그의 자 권장 형태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설명이고요. 이제 요걸 설명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JSP 콜론 include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액션 태그 표기하는 거고요. 한 칸 띄우고 페이지 액션 태그의 페이지 속성이고요. 포함될 페이지 경로 주소를 적고요. 띄우고 속성이 여러 개 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이제 요게 속성 블럭이라고 하죠. 속성 이퀄 기호 다운표 안에 쌍다운표 안에 속성 값인데 이게 속성 블럭이라고 하고요. 한 세트 속성 세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여러 개 올 때는 스페이스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스페이스 들어갑니다. 플러시 속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시 속성 값으로 펄스 값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보면 마지막에 슬래시가 들어갔는데 요 의미 뭐예요? JSP의 콜론 include라고 하는 요 이제 액션 태그 include 액션 태그는
단독으로, 그러니까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이제 단독 하나로 이제 사용될 때, 그렇게 이제 시작이자 끝 태그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슬래시 이렇게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그 종류 이렇게 보시면은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이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는 태그이자 닫는 태그다. 우리 그 지렁이 같은 경우에 자웅동체라 그러죠. 그죠? 예. 한 몸이잖아요. 암수 한 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는 태그자 닫는 태그다라는 이제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데, 보통 이제 여는 태그, 닫는 태그를 별도로 쓰는 경우는요, 그 안에 자식 태그들, 예,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자식 태그, 서버 태그, 예, 자식 태그, 하위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런 형태로 쓰고요. 뭐 자식 태그를 포함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예, 이제 여는 태그이자 닫는 태그다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처리 과정을 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자, 그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예, 그림을 좀 그릴게요. 예, 서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거는 다 이제 서버죠, 서버. 예. 일단은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서버 장비가 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그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게 이제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를 쓰는데 그 브라우저가 웹 브라우저가 웹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브라우저가 이제 서버 쪽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청이라고 합니다. 요청.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브라우저에 URL,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넣으면요, 이 주소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여다오라고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입니다. 요청. 요걸 이제 앞에서 그 내장 객체 중에는 리퀘스트라는, 리퀘스트가 요청이죠. 내장 객체 리퀘스트 요청, 그 내장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요청이고요. 이 요청을 받아서 서버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의 그 신상 명세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이 서버는 서버에서 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홍길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홍길동의 신상 명세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가 응답. 어디에 살고 뭐 이런 거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제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청과 응답 방향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요청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응답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그림에 보면 웹 클라이언트, 얘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 응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서버예요. 이 부분이 이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면 일단은 웹 서버에서 받아서 이게 동쪽 웹 페이지를 요청하는지 이제 그 앞에서 그런 설명했었죠, 그죠? 그러면 동쪽 웹 페이지 요청을 하면 웹 서버가 이제 WAS 서버 쪽으로 JSP 페이지는 동쪽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우리가 서버에 작성해서 올려놓은 소스 코드, 자 JSP 이 페이지가 호출이 돼서 이제 JSP 컨테이너에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그런 과정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JSP 소스 코드가 서블릿 형태로 만들어진 자바 소스 코드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바뀐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그 클래스를 실행을 해서 그 나온 결과값을 요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되돌려 줍니다. 그죠?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청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하죠. 그래서 a.jsp 요 코드를 실행합니다. 쭉 실행하고 위에서 아래에서 물어서 실행하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예요? JSP include 액션 태그죠. 그러면 제어가 a.jsp에서 b.jsp로 요 3번 부분입니다. a.jsp에 다 실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실행하고 아래 거 여기 이제 지금 보면 include 자 액션 태그를 만나면은 더 이상 여기 밑에 거를 실행하지 않고 b.jsp 쪽으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가서 b.jsp의 첫 번째 이제 소스부터 쭉 이렇게 실행해요. 그래서 이제 b.jsp까지 이제 마지막 그 명령까지 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실행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결과값을 다시 a.jsp에서 제어가 b.jsp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b.jsp 다 실행한 다음에 다시 a.jsp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되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함수 메소드 호출하면 그죠? 메소드 함수 다 실행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리턴 값 같은 거 가지고 다시 함수나 메소드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jsp에서 a.jsp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가는데 이전에 그 실행했던 코드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제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까지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요 다음 그 다음 요 밑에는 아직 실행 안 했죠. 그래서 a.jsp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쫙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a.jsp에서 실행한 결과값하고 b.jsp에서 실행한 결과값이 실제 이제 요 응답하기 전에 여기 출력 버퍼가 있어요. 출력 버퍼에다가 a.jsp가 출력한 결과하고요, b.jsp가 출력한 결과값을 다 모아서 버퍼가 차면은 웹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을 합니다. 전송을 합니다. 플러시합니다. 요런 이제 그 실제 웹 이런 이제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JSP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지 이제 include action 태그 사용했을 때 요런 이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된다. 요 그림에 대한 설명도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차곡차곡 복습하실 때 그 교재 그림 보시고 한번 쭉 이렇게 자, 그 설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빨리 한번 볼게요.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교재에 있는 거 이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누르시는 분들은 그림을 먼저 보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흐름 있죠?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1번 웹브라우저가 a.jsp 페이지를 웹서버에 요청을 하고 2번 서버는 요청받은 a.jsp 페이지를 처리한다, 실행한다는 거죠. a.jsp 페이지 내에서 출력 내용은 출력 버퍼, 자, 요 출력 버퍼라는 게 나오죠. 바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바로 전송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출력 버퍼에 여기다가 출력할 내용을 여기에 저장을 해요.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래서 출력 버퍼에 저장하는 등의 작업을 처리하고 3번 그 다음에 자 이때 JSP 자 콜론 include 요걸 include 액션 태그죠. 페이지는 b.jsp. 자 현재 페이지는 a.jsp고요. a.jsp에서 이제 b.jsp 페이지로 이제 제어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include 액션 태그 상에서 자 이때 이제 플러시라는 소스 값을 펄스로 줬죠. 자 이 플러시는 요 출력 버퍼와 관련된 겁니다. 출력 버퍼를 플러시를 하는 경우에는 true라고 주면 되고요. 출력 버퍼는 그대로 놔두고 b.jsp 쪽으로 제어를 넘길 때는 false라고 줍니다. 지금 여기 fals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만나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프로그램 제어를 b.jsp 페이지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b.jsp 페이지를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b.jsp 코드를 이제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jsp 페이지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서요. 그 출력 내용을 다시 출력 버퍼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a.jsp에서 출력한 내용이고요. 요 이제 b.jsp에서 출력한 내용을 또 여기다가 출력 버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b.jsp에서 출력한 내용이에요. 출력 버퍼에다가 출력할 내용을 이렇게 쌓아둡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5번 b.jsp 페이지를 이제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다시 a.jsp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옵니다. 프레임 제어가 이제 이동이 되고요. 자, 이동 위치는 include action 태그 있었던 문장, 다음 문장 쪽으로 제어가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jsp의 나머지, 요 include action 태그 아래쪽에 있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저 명령어를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처리할 때 또 출력하는 내용이 있으면 또 그 내용을 요 출력 버퍼에다가 또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할 내용이 있으면 출력 버퍼에 저장하고 이제 다 이제 실행이 a.jsp까지 실행이 되면 끝나면 출력 버퍼의 내용을 웹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전송한다. 플러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clude action 태그에서 포함되는 이제 페이지에 그러니까 포함되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이제 a.jsp와 b.jsp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a.jsp가 있고요, b.jsp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실행한 결과값을 요 a.jsp 요 결과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예요. a.jsp는 포함하는 거, 뭐 b.jsp 결과를 b.jsp는 포함되는 거 어디라 a.jsp 요 결과 여기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clude action 태그에서 포함되는 페이지의 값을 전달하기 라고 해서 포함되는 거는 b.jsp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값 주듯이 include action 태그에서 그러니까 a.jsp에서 b.jsp 페이지로 값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처리할 값을. 매개 변수는 아시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를 이렇게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JSP 페이지, b.jsp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값 전달은 요청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a.jsp에서 b.jsp 페이지로 여기 이제 요청 파라미터 던져줄 값을 이걸 이제 추가를 한다. 그래서 include action 태그의 body 안에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그러니까 이제 서브 태그를 쓴다는 거죠. include 액션 태그를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형태로 쓰고요. 그 안쪽에다가 하위에다가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가 파라미터 전달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요 이름은 액션 태그 이름은 JSP 콜론 파람이고요. 이때 이제 요 JSP 콜론 파람이라는 요 액션 태그는 속성으로 이제 네임 속성과 밸류 속성을 가지는데 네임은 JSP 페이지에 전달할 파라미터 이름.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파라미터 값을 던져주는데 던져줄 때 변수의 값을 담아서 던져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달할 파라미터의 이름이라는 거, 변수 이름, 네임 속성이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에 저장할 값이 있죠, 그죠? 어떤 값을 저장해서 전달합니다. 그건 이제 밸류 속성. 그러니까 전달할 파라미터 값, 요 네임 속성에는 전달할 파라미터 이름을 주고요. 파라미터 변수 이름을 주고, 밸류 속성에서는 이 변수에 이제 저장해서 이제 전달할 값을 파라미터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이제 하단의 형식인데, 요 하단 형식에 보시면은 요거는 교재에도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시면 교재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이죠. 액션 태그. 그래서 JSP 콜론 include라는 시작 태그가 있고요. /JSP 콜론 include. 아까는 include 액션 태그 하나만 사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쌍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는 태그이자 닫는 태그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는 태그, 닫는 태그를 분리해서 쓸 수 있는데, 요 분리해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여기 이제 파람 액션 태그처럼 하위 태그를 사용할 때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분리했었습니다. 시작 태그, include 시작 태그, include 종료 태그죠. 그래서 요 시작 태그는 페이지 속성의 b.jsp 제어를 이제 넘길 페이지죠. 플러시 값은 false로 주고요.
출력 버퍼를 이제 비우지 않고 그대로 이제 B.php로 이동하라 그런 뜻이고, 자 여기 이제 내부에 있는 거 보시면 JSP 콜론 파람, 파라미터 지정하는 액션 태그입니다. 그래서 name은 P1이죠. 그래서 P1이라는 변수에다가 요 P1이라는 여기 변수에다가 자 value 해서 자 쌍따옴표 안에 꺽쇠글로 %는 var %꺽쇠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expression 표현식이죠. 스크립트 우리가 JSP 스크립트 요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declaration 선언 있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리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출력할 때 사용 꺽쇠글로 % 이퀄처럼 expression 이런 이제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ar이라는 이게 변수겠죠. var 변수에 있는 내용을 value 값으로, 그러니까 이 var이라는 변수의 값을 이 p1이라는 요 파라미터 값으로 이렇게 넣어서 b.jsp 페이지로 전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JS 페이지의 중복 영역 처리라고 해서요. 중복되는 페이지의 호출은 include action 태그를 이제 써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배치죠, 배치. 하나의 페이지, JS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뭐 보면 사이트 만들 때 보면 뭐 회원 가입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요. 회원 정보 확인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뭐 회원 뭐 수정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죠? 또 뭐 업무에 관련된 여러 이제 페이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페이지의 그 구조입니다. 구조, 화면 구조, 레이아웃, 배치. 그래서 상단 부분에는 로고 포함한 메뉴가 오고요. 좌측 메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는 하위 메뉴, 그러니까 서브 메뉴 얘기하는 겁니다. 서브 메뉴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 이제 서브 메뉴가 들어오고요. 중앙에는 실제 이제 본문 내용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하단 푸터 부분이죠. 푸터 부분에는 회사 소개나 찾아오시는 길이나 보안 정책 등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주로 이제 중앙 가운데 부분 이제 요 내용 부분 내용만 계속 바뀌게 되고, 상단에 이 부분은 헤더 부분인데 로고나 메뉴는 여러분들 사이트 방문하실 때 서브 메뉴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상단의 메뉴하고 메뉴는 그냥 로고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정된, 요 부분은 고정된 내용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단 요 부분도 고정된 내용 나옵니다. 요거 고정된 내용이죠. 그런데 요 내용 부분은 계속 바뀝니다. 어떤 서브 페이지를 누르냐에 따라서 뭐 회사 소개, 뭐 오시는 길, 뭐 이런 거 있죠. 누를 때마다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 부분, 내용 부분만 바뀌고 실제 메뉴 부분 똑같이 나오죠. 요걸 이제 우리가 모듈화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때 모듈화해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 사용해서 모듈화해서, include 이제 디렉티브 사용해서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는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각각 영역 이제 모듈화해서 페이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